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이직한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영상이 허접하여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자료는 제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고 언론사인 조선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을 두고 주류 교체 끝나간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되는데요. 자, 계속 읽어드리면은 이미 이미선은 장관 임명이 되었고 문영배는 헌법재판관 취임 등 진보 성향이 있는 세력들이 주 세력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선관위가 정권에 장악당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까지 여권이 장악하는 형태가 되면서 상권 분립이 크게 위협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네요. 참. 그리고 오늘 2019년 4월 20일 청문보고서 없이 15번째 임명 강행한다. 여당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이제 말로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어제죠. 20일 이제 집회를 가졌죠. 세종문화회관에서 인사 독재 끝까지 투쟁. 개인적으로 인사 독재 이것 하나만 가지고 물어 뜯을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것만큼만 물어 뜯어줘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뭐 물어 뜯을 게 없어서 못 물어 뜯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물어 뜯을 건덕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정책도 있고, 기업 약탈한 것도 있고, 북한 퍼주기도 있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 동맹관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등등등 진짜 많아요. 너무나 많이 이야기들이 할 것이 많은데 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을 혼자 전쟁터에 머물게 하지 말고 지원 사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곽상도 의원님 혼자 이렇게 모든 거를 진행하시는데 공격과 수비 둘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자유한국 당원들이 좀 나서서 지원 사격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아스팔트로 나선다 한들 공중파 방송들 기자 언론사부터 싹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론부터 장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악을 한다기보다는 압박을 줘서 거짓 보도, 뭐 살짝 비틀어서 내는 기사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조금 올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압박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싸움의 전략을 좀 잘 짜와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이제 뭐 아스팔트 행진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것보다 조금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나와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20일 날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자유한국당 분들이 그분뿐만들이 아니죠. 뭐 국민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집회를 참여했던데 저도 영상으로 봤어요.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외치셨던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독재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폭망 책임져라.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굴욕 외교 포기하라.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를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좌파 애들이 한 거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당원분들 연설도 보고 이제 황교안 대표님 연설도 보고 뭐 여러 나경원 대표님도 나오시고 뭐 정말 많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젊은 청년 청와대 그 크리에이터 분도 나와서 이제 한마디 하셨고요.
저도 이제 신의 한수, BJ 톨 뭐 이런 거 보면서 계속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대충 이제 그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 5만에서 뭐 7만 요 정도라고 이제 보는 유튜버 분들도 계셨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 근사치까진 갔겠죠. 근데 이제 제가 경찰 관계자분들 자료를 보니까 1만 명 조금 넘는 인원이라고 언론에 보도하더라고요. 뭐 이게 인원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집회에 참여한 이유와 이 집회를 시작으로 이제 사회 안보 그리고 경제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뭔가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가면은 정확하게 그거를 짚어내서 팩트로 좀 뼈를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 지금 실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왠지 모르게 임기를 다 못 채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조금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이 조선일보 유주원 기자분이 쓰신 건데요. 19년 4월 20일 문재인이 죄인, 뭐 이런 SNS에 댓글을 달았다가 영창 시비를 갈 뻔했다고 한 그 병장, 군인 신분의 병장, 참 군인 신분으로서 통수권자 욕한 건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전 대통령 나체 합성사진 전시한, 누군지 아시죠? 얘는 말을 안 해도, 걔는 그냥 국회의원에서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해대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참 많은데, 전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합성한 사진 그걸 전시한 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것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거를 실제로 봤기 때문에 좀 심하다 싶었어요. 정말로. 참, 이게 이치에 걸맞는 일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군대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저도 여지껏 이제 군대 가셨던 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게 훈련소에서 그런 걸 배워요. 너희는 주적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저는 그 당시에 군인일 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세뇌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라는 집단 안에서 대한민국을 누구에게서 지켜야 되는지를 배우다 보면은 주적이라는 게 뚜렷해집니다. 자, 근데 군인이라서 댓글 한번 잘못 달았다고 영창 10일, 참 맞는 말을 해도, 항상 대한민국은 맞는 말을 해도 욕을 먹네요.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친문이라 그러죠, 요새 말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서 영상 녹화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 국군 장병 그 영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살짝 끊어졌네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군대도 문제가 많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다뤄볼 소재가 또 있고요. 자, 이어서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조금 이슈화되고 있는 기사거리인데, 그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GZSS 그룹의 대표 안정건 대표의 영상이 올라와서 조금 화제가 되고 있죠. 정말 호탕한 성격이시고 남자답고,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어도 저분처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시는 분인데,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세요 이분이. 저는 아마 정말로 이 시대에 한 획을 긋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바라보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정건 대표님의 그런 모습에 감동도 받을 때도 많고요. 자, 어제 2019년 4월 20일 날 안정건 대표님께서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우파 유튜버 이제 친구 또는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님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분들,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뭐 이런 취지로 일단 영상을 올리셨어요. 한 번쯤은 뭉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발언도 있었고, 뭐 형이 밥 쏠게 이런 발언도 있었고, 정말 호탕하십니다. 아마 유튜브 우파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안정권 대표님처럼 이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뭐 이런 영상을 찍고 있지만은 저라도 능력이 되거나 뭔가 된다면, 어느 정도 입지가 갖춰진다면 저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모임이죠.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구독자나 조회수는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우파의 색을 당연히 띠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뒷배경이 없는,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은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이면 모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뭐 카톡이나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거를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이후에 만약에 많은 분들이 모이신다면 그거에 대한 여파가 어떨지 저도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그게 더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다는 게,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마음이야 가고 싶지만 제가 뭐 말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이제 안정권 대표님이 얘기하는 그런 어조비 중에 제가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조비는 오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뭐 어조비는 아닌데요, 그 사업하다 보면은 많은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일단은 뭐 저는 못 가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만 가지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우파 크리에이터 분 아니어도 가도 된다고 했나?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렇게 젊고 혈기왕성한 우파 청년 유튜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이념을, 공동적인 이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어저께 이렇게 영상을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근무가 좀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찍게 됐네요. 자, 오늘 기사도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건 없는데, 자, 오늘 기사에서는 뭐 대다수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 자체 내에서 너무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딱히 뭐 두세 번 재탕해서 이렇게 꼽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 이 기사에서는. 근데 이제 뭐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는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21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밝혔다고 하네요. 앞서 CNN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넬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엔 현재 방침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은 경로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대화 중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할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고 그것을 전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힌 내용인데, 사실 뭐 조금 궁금하네요. 알고도 싶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항상 궁금한 게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저만 그런 건가요? 한숨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본색이 이제 슬슬 드러나니까 국민들에게는 입 닫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분들을 이용해서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참, 그것이 또 드러나면은 대변은 청와대가 하죠. 항상 이 청와대의 주 업무가 문재인이 벌인 일에 대해서 변명거리, 핑계거리, 그리고 맞춤형 뭐 이렇게 재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것이 주 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경기 박살나는 거랑 외교 문제랑 왜 정말 이렇게 반대로 퇴화돼 버리는지 좀 이해가 사실 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뭐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건지 참 진짜 좋은 정책을 펼쳐서 뭘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지네들끼리 먹고 사는 이 집단 같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너무하다 싶은 거는, 진짜 너무하다 싶은 거는, 그러니까 표파리 정치죠. 국민들한테 표파리 정치하고 공무원들 입막음하고 개인생활 침해까지 하고 뭐 핸드폰 압수해서, 그리고 이제 언론 장악했죠 이미. 그리고 검경찰까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디 가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정말로. 어제 4월 20일 집회 모습을 영상으로만 보았는데요. 좀 위풍당당한 모습이 있긴 했었지만 좀 아쉬운 면이 사실 더 많았어요. 저는 진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민주당 좌파 애들은 태생이 그냥 운동권인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전략성 없이는 얘네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자면은 아무 의미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고, 더 안 좋게 바라본다면은 이걸로 오히려 한국당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언론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저는 이 3사 방송 언론을 일단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까지 일요일까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별로 이렇게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테니까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하는 횡포가 아마 끝이 나면은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까요? 사실 이런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저도 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문재인이 탄핵되고 다른 대통령 분께서 당선이 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좋고 안 좋고는 분명히 언급을 할 텐데 지금은 바로 잡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될 때라고. 뭔가 확 바꾸기보다는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힘찬 월요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